네, 4교시 시작할게요. 저희 문학 부분들 좀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요. 시조 부분이에요. 시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시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보통은요, 저희가 문학 작품을 공부할 때 이제 고전 쪽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고전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시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현대소설, 현대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문학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예전에 공무원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문학 작품 자체가 거의 안 나왔어요. 나와도 그냥 위에 거 읽을 수만 있으면 풀 수 있는 정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문학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공무원 시험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아닙니다. 문학이 점점 늘고 있어요. 수능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능에 대한 것들이 약간 많은 수의 인원수를 가지고 시험 보는 게 수능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따라가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문학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비문학도 많아질 거예요. 어법 부분이 오히려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건 아셔야 되고요. 제가 우리 요번 이제 생기 초반에서 저희가 시조를 갖다가 제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시조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저희가 총 40개 정도의 시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40개만 시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평시조요. 평시조가 뭐냐? 세 줄짜리가 평시조거든요. 이 시조는 다 한 거예요. 거의 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시조 내가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반이나 이런 쪽에서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부터요. 시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갈래상 평시조, 그 다음에요 연시조, 그 다음에요 사설시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시조라는 거 뭐냐? 3장 6구 45자 내외 많이 들으셨죠? 그쵸? 근데 우리는 3장 6구 45자 내외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작품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 형식을 별로 중시하지 않을게요. 몇 줄짜리예요? 세 줄짜리. 이러면 끝나요. 세 줄짜리. 그래서 요거 맨 첫 번째 거를 뭐라고 그래요? 장, 그쵸? 중간 거는요. 장, 그 다음에 장. 이랬더니 이 했더니 초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법이잖아요. 한이라서 얘가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얘기한 거고 여기는 뭐예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세 줄짜리 요 정도의 형태 이게 평시조요. 그러면 연시조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얘가 연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평시조가 연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줄짜리 그 다음에 또 세 줄짜리 2연처럼 3년처럼 몇 개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시조가 연처럼 붙어 있는 경우를 연시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시조가 기본형이겠죠. 이 기본형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가 연시조입니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지는 게 연시조예요. 조선 후기입니다. 이 시기도 말씀드릴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연시조라는 것은. 그러면 사설시조요. 사설시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장. 그대로 맞춰요. 초장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중장이 확 길어져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종장을 맞춰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한 줄이 쫙 길어지는 거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사설시조요. 이것도 기본형인 이러한 아주 정형화된 스타일을 갖다가 깨는 거죠. 뭔가 다양화되고 뭔가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후기예요. 후기.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거는 다 뭘로 하겠어요? 다 당연히 가장 기본형으로 딱 잡고 가겠죠, 여러분. 그렇죠? 딱 형식을 갖추고 있겠죠. 그게 점점 파괴가 되는 형식으로 가겠죠, 여러분. 이것도 조선 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설시조, 얘가 연시조, 얘가 사설시조, 평시조 이렇게 우리는 평시조만 갑니다. 다음 또 한 가지요.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 평시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제목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얘 제목이 없어요. 지조절기가 제목이 아니에요. 이거 주제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얘를 그냥 제목처럼 씁니다. 간밤에 불던 갈밤에 불던 이라고 하는 거를 제목처럼 씁니다. 그냥. 다음에 사설시조 얘도 제목이 없어요. 얘도 제목이 없어요. 연시조는 제목이 있어요. 연시조만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만흥이라든가 강호사시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만 제목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이 없다는 거는 문제로 나오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 도대체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평시조하고 사설시조는 제목이 없고요. 연시조만 제목이 있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조는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조를 제가 이렇게 빼내 가지고 와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 시가라고 붙입니다. 옛날에 시가가 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고대 시가의 그 시기를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옛날 옛적으로 앞을 쫙 모아요. 옛날 옛적 옛날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어에서는요. 그래도 나라를 친다라고 한다면은 나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를 우리가 문학적으로 좀 따져줘요. 그 전까지는 다 옛날 옛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고구려 백제를 통일하죠? 뭐가 돼요? 통일신라. 그쵸? 신라가 통일하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 시대 말씀하세요. 뭐요? 고려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후 고구려, 후 백제, 후 신라 이런 거 하시는데 너무 짧아요. 너무 짧고 근데 그때는 정신없어요. 전쟁 벌이느라고. 우리는 좀 이렇게 100년, 200년 이래야지 문학작품이 좀 남습니다. 짧게 이렇게 몇십 년 우린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거 그냥 고려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려 다음에 뭐예요? 조선이요. 그냥 넘어갔죠 뭐. 조선 다음에 뭐예요? 그놈의 대한제국. 그놈의 대한제국. 우리 한국 선생님 들으시면 화내실지 모르겠지만 대한제국이요. 고종 황제께서 혼자 하셨잖아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짧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기가 있어요. 뭐요?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를 쳐요. 그런데 일제부터를 현대시로 가는 겁니다. 일제부터가 현대시예요. 그럼 조선까지가 고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요렇게 돼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시를 하는데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걸 가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고대 가요 이래요. 옛날 옛적의 시를 뭐라고 부르는지예요. 가요자 붙이면 시 되는 거예요. 그때 갈래. 우리가 지금 현대시는 현대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당시의 시들은요. 고대가요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그러면 고구려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고구려 가요 이렇게 붙이면 돼요. 고구려 때의 시를 고구려 가요. 그쵸? 그 다음에 백제 때의 시는 뭐라고 붙이겠어요? 백제 가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신라 때요. 얘랑 같이니까 신라 때의 시는 뭐라고 불러요? 신라 가요? 틀려요. 신라만 특이해요. 천년 역사잖아요. 엄청나게 길잖아요. 뭐예요? 향가. 얘만 향가예요. 얘만 향가예요. 그 다음에 고려 때는 뭐라고 해요? 고려 가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조선 때는 뭐라고 그래요? 가사라고 그래요. 조선가사 아니에요. 조선가요 아닙니다. 가사라고 불러요. 지금 이렇게 뭐 악보 쓰고 그게 아니라 시, 조선시대의 시를 가사라고 불러요. 가사라고. 그러면 각각의 시대를 대표해주는 시, 갈래들을 제가 말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시조요. 아니 우리가 시조를 지금 배울 건데 시조가 운문에 속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산문에 속하지 않잖아요. 소설 쪽에 속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없어요. 왜 없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얘가 고려 중엽부터 만들어져요. 시조가. 그래서 시조, 평시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려 때에도 있고요. 조선 때에도 있고요. 일제 때에도 있고요. 쭝쭝쭝쭝쭝쭝 지금까지도 시조가 쓰여져요. 현대 시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대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시조는 길어요. 굉장히 오래됐다고요. 그래서 이 일제 거 이후의 시조는 우리가 거의 배우지 않고 고려와 조선 때 시조를 같이 배워요. 그러니까 얘가 조선 거야, 얘가 고려 거야 이런 걸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조라는 건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조는 길다. 시기가 길다. 언제부터 쓰였다. 그 대신 고려부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조는 언제부터? 고려 시대부터 쓰여가지고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다.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다. 요거를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뭘로 쓰여요? 평시조만 요렇게 쓰이다가 고려 때 중순, 후반, 조선 초 이렇게 쓰이다가 조선 쓰이다가 나중에 뭐가 쓰이게 되는 거예요? 사설시조, 평시조 같은 것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시조. 연시조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 중후기부터 이것들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후반으로 들어가서 조선, 중기, 후기 이럴 때부터 쓰여집니다. 아시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만 쓰여졌었다고요. 고려시대 때는. 그러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얘네들이 쓰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예요. 마지막 하나요. 뭐까지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시조는 얘가 고려 때 거게 조선 때 거게 이렇게 안 나옵니다. 뭘로 나와요? 주제로 나와요. 주제별로 묶어요. 이 시조와 똑같은 주제의 거를 찾아라. 이거. 이 시조와 똑같은 거 찾아라. 이거. 어느 작품 주고 이 작품의 내용과 똑같은 것을 평시조에 찾아라. 그래서 평시조가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세 번째로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뭐를 하게 된다? 주제별로 묶어야 된다. 주제별로 시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요겁니다. 주제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요. 시조는 언제부터 쓰여졌다? 고려 때부터. 고려 중엽, 고려 때부터입니다. 그쵸? 그리고 시조는 언제까지 쓰여졌다? 지금까지도 쓰여지고 있다. 초창기에는 뭘로 썼다? 평시조. 근데 지금은 지금 후반기로 갈수록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연인시조, 사설시조까지 다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쵸?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쪽으로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조를 공부하게 돼요. 그 중에 평시조 40개 요 정도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얘네들을 말씀을 드리겠다고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빨리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쪽으로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일 해석 잘 하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해석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얘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막 점 찍혀 있는 거 이걸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해석이 가능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완벽하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대강 읽어서 대강 해석되면 다 돼요. 대강 읽어서 대강 해석되면 다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로 하나 말할게요. 주제별이라고 하는 걸로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그랬었죠? 시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있어요. 첫 번째 자연친화가 있어요. 자연친화적 삶이라고 하는 게 시조에서 정말 잘 나와요. 자연친화적 삶이라고 하는 게 시조에서 정말 잘 나와요. 이 자연친화적 삶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자연에 진짜 들어가서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연과 친해지려고 한다는 거는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인가요? 바로 무욕의 삶이에요. 욕심 없이 사는 걸 자연친화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고전소설 같은 거 보면은 모든 재상이나 무슨 뭐 승상이나 이런 자리 다 내려놓고 자기 고향으로 낙향해서 마음 편하게 살았더라. 그 부분을 줄쳐놔요. 기억해놓고 이 기억의 의미와 기억의 삶과 똑같은 것 찾아라. 그러면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그런 시조가 나오면 다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자연 속에 들어가겠다는 건 정말 자연. 나는 자연이 좋아. 뭐 공기가 좋은 게 좋아. 이게 아니라 무욕입니다. 무욕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무욕, 욕심이 없다. 욕심 없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되느냐? 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님이 보고 싶어, 님이 보고 싶어, 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별했으니까 당연히 님이 그립겠죠. 그쵸? 님의 그리움이라는 것은 이별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그립겠죠. 님에 대한 그리움, 이별하고 관련된 시들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달래꽃이라든가 막 이런 거랑 같이 연결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나보기에 엮여 가실 때에는 그쵸?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고 있다. 이런 작품하고 똑같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황진이 시조 같은 것들이 참으로 잘 나옵니다. 황진이 시조요.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오느냐? 지조절개 이렇게 됩니다. 이 지조절개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편단심이죠. 일편단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쳐다본다. 그러면 한 사람만 쳐다볼 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 한 여자 한 남자 나의 동반자 맞죠? 나의 님 이게 되겠고요. 또 한 사람만 쳐다봐요. 더 중요한 거 뭐예요? 그럼요. 왕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쵸? 평시조는 여러분 일단 양반들이 먼저 써요. 사설시조로 넘어가면서 서민들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시 쓰는 겁니다. 그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양반들이 글을 알잖아요. 서민들 글 몰라요. 앉아서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려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쓴 게 거의 다 평시조란 말이죠. 그러면 양반들이 어때요? 무욕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정치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양반들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떻게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냐면 부모에게 효도를 하다가 효도의 최고는 과거 급제예요. 급제를 해서 임금님을 섬기다가 충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적당한 때에 내가 뭐 하는 거야? 낙향하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 욕심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뭐 한다? 자연친화적인 삶을 산다. 이걸 최고의 이상적인 삶으로 뽑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제는 안 그랬죠. 낙향을 스스로 낙향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쫓겨나야죠. 그런 게 많았고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이상적인 성략적인 생각으로서는 그게 가장 최고였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일편단심은요. 누구요? 님에 대한 일편단심도 되지만 뭐요? 임금님한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임금님한테 일편단심을 가야 되는데 임금님한테 일편단심 가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한 왕을 섬기는 겁니다. 물론 그 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세자가 책봉이 된다고 한다면 그분을 섬기는 것도 당연히 한 임금을 섬기는 게 똑같은 거 얘기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고려시대 때보다 조선시대 때요. 원래 있었던 왕이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권이 바뀐 데가 있어요. 언제요? 세조요. 세조요.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 스스로가 왕이 됐죠. 그때 사육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반대했잖아요. 그쵸? 그때 이 시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한 임금만 섬기겠노라.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뭐냐면 단종과 세조 쪽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의 최고가 단종 세조예요. 단종과 세조라는 이쪽의 것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립니다. 나머지 등등등등등등 맥수지탄 뭐 아니면은 임금님 승하 아니면은 뭐 달로가 뭐 등등등등 많아요. 그렇지만 얘네 세 개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부터 먼저 갈 겁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거는 얘를 할 겁니다. 지주절기를 할 거예요. 일편단심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편단심에서 가장 잘 나오는 시조 6개를 제가 할 겁니다. 그런데 이 6개 중에서 먼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지주절개입니다. 지주절개야. 한 사람만 쳐다본다 그랬죠. 근데 나는 너만을 바라봐. 난 너밖에 없어. 너가 최고야. 너만 바라봐. 시예요? 시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너가 좋아. 너뿐이야. 계속 이게 무슨 시예요? 양반들이요? 어휴, 그런 얘기 하지 않죠. 다 뭘로 하겠어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을 쓰겠죠. 그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은 뭐냐면 내가 뭐가 되겠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돼요? 소나무가 되겠노라. 이런 식의 표현이죠. 왜요?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사시사철 푸르른 것처럼 나도 사시사철 임금님을 섬기겠노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 대상들이 있어요. 이 4가지를 외워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뭐가 되느냐? 소나무요. 소나무 나오잖아요. 지조절개입니다. 지조절개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소나무요. 왜요? 사시살자 푸르니까. 대나무요. 여러분 대나무는 왜냐? 한쪽으로만 올라가요. 쫙 올라갑니다. 옆으로 가지치기 안 합니다. 위로만 올라가요. 맞죠? 한 길만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도 돼요. 그 다음에 국화요. 국화라고 하는 것은 왜 되는 거냐? 모두가 봄에 피잖아요. 그걸 다 시들 때, 그러니까 시들 때 추워질 때 국화 혼자 펴요. 가을에 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너무 안 좋을 때 혼자 피는 꽃, 시설이 너무 안 좋을 때 부정적, 그러니까 연산군 같은 시대에 혼자 피는 꽃, 혼자서 피는 꽃, 이거는 뭐 충신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화입니다. 국화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또 나오는 거냐? 난초 아니에요. 매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매낭국죽 아니에요. 그건 사군자고 여러분. 난초 없네. 국죽 소나무 이러면 안 돼요. 매낭국죽 난초 아니에요. 난초는 고결함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상함, 고결함, 깨끗함 이쪽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난초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고요. 매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눈 뚫고 나오는 맨 처음에 꽃 뭐게요? 매화예요. 이거 동백꽃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동백꽃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매화예요. 그럼 매화는 계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절을요, 봄을 말해주게요, 겨울을 말해주게요. 그랬더니 눈을 뚫잖아요, 겨울이요. 아직까지 겨울이잖아요. 봄을 알려주는, 봄이 온다는 걸 알려주는 가장 최초의 꽃이에요. 매화가 나오면 봄이 온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봄이 오는 거야. 아직까지 겨울이긴 하겠죠. 하지만 봄이 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봄이 오고 있다. 그쵸? 얘네들이에요. 그랬을 때 다시요. 소나무. 근데 소나무가 안 나와요. 소나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낙, 락, 장, 송. 이 송자가 소나무 송자고요. 낙낙장송이라는 건 거대하고 큰 거목, 거대하고 큰 소나무, 이게 낙낙장송이에요. 낙낙장송 나오면 소나무예요. 소나무 송자 쓰이니까. 그쵸? 대나무는요 이렇게 안 나와요. 너무 슬프게 이렇게 나와요. 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안 보여요 잘.
이게 잘 안 보여요. 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다음에 국화는 국화대로 그대로 써져 있어요. 매화 갈까요? 매화는요. 요렇게 써져 있어요. 매화. 왜요? 요 점 이게 아 발음이니까 매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화. 아시겠죠? 요런 단어들 들어가면요. 지조절개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지조절개요, 지조절개. 그다음에 요게 첫 번째. 요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요. 두 번째 하나 더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되냐면요. 고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은요. 이게 절자 제대로 쓸게요. 고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냐? 높은 절개라는 뜻이에요. 한자가 높을 절자, 높을 고자에다가 절개 절자를 띄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절개절이거든요. 그래서 높을 고 그다음에 절개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높은 절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절자 나오면 다 지주절개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앞에 땡땡이 들어가요. 뭐라고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가요. 세한고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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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아치고절. 아치고절. 뭐 이런 식의 절자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세한고절, 아치고절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또 뭐가 있느냐? 오상고절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 다 외워주시면 이상하다고요. 세한고절이라고 하는 거는 새해 그러니까 봄 맞이했을 때 새해 우리 1월달이죠. 음력이 1월달 얘기하는 거 새해 한기가 돌 때의 높은 절개 아치고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여러 사람들이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의 높은 절개 오상고절 서리가 끼는 높은 절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서리가 끼던 뭐 춥던 뭐가 있던 뭔 상관이에요. 그냥 절개죠. 그죠? 우리는 어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아 절개 아 절개 아 절개 세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러면은 절개를 가진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가시면 되죠. 다른 해석들을 막 다 봐가지고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절자만 들어가면 아 절개를 가지고 있는 거 절개를 가지고 있는 거 절개를 가지고 있는 건 너뿐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고절자 나오면 돼요. 고절자 나오면 돼요. 얘와 얘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요. 대나무 소나무 얘네들하고요 고절자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두 개가 한 번에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주절개겠죠 여러분. 마지막이요. 세 번째 수양산 바라보며 이것만 일단 써놓으세요. 수양산 바라보며 수양산 바라보며 수양산 바라보며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3번의 수양산 바라보면은 저기 앞에 있는 소나무 대나무 국화 매화가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는데 불구하고서는 지주절개예요. 여기는 고절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지주절개예요. 얘는 따로 외우셔야 돼요. 얘가 제일 잘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제일 잘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아 이런 식의 지주절개구나.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거 이쪽 봐주셔야 돼요. 제가 넘기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찾으라고 그랬죠? 세 줄 딱 봤어요. 뭐 나와요? 낙낙장송 지주절개요. 지주절개요. 찾으실 수 있겠죠? 그쵸? 낙낙장송 보였죠? 두 번째요. 뭐 보여요? 그럼요. 국화야. 나왔잖아요. 국화야. 그 다음 또 뭐도 있어요? 고절 두 번 다 나왔네요. 지주절개요. 막 시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나왔을 때 지주절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요. 찾아볼까요? 그렇죠. 이거 잘 보셨네. 이게 안 보인다고 이렇게 숨어 있어요. 숨바꼭질도 아니고 숨어 있어요. 근데 뭐가 보여요? 그럼요. 세한고절 고절 맨 마지막에 고절자들 보이시죠? 그죠? 얘네들이 거죠. 얘네들의 표시를 해주시고 보시면은요 잘 보여요 얘네들. 그래서 여기 대 그다음에 여기 고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네 번째 거 봤어요. 여기 뭐 나와요? 매화가 보이네요. 매화가 보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거는 없네요. 고절 이런 건 없네요. 그러니까 매화 보이니까 지주절개 가실 수 있겠죠? 다섯 번째요. 이게 뭐요? 수양산 바라보며 매화도 없고요. 국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수양산 바라보며 첫 단어 제가 뽑아낸 겁니다. 얘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양산 바라보며 여섯 번째입니다. 보이세요? 뭐 보이세요? 낙낙장송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느냐? 복례산 제일봉에 제일 높은 봉우리에 봉우리, 그쵸? 봉우리에 소나무가 되어서 앞에 거 잘 못 읽겠는데 백설 뭐 모르겠는데 독야청청하리라. 아 소나무가 되어서 독야청청하리라. 아
자연 속에서 산다고? 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되어가지고 소나무가 돼가지고 이렇게 푸르게 산다고? 자연 친화, 무욕의 삶 다 틀려요. 아시겠어요? 자연 친화처럼 보이잖아요. 자연 친화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잘 내는 거예요. 얘는 무욕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얘는 복례상 제1봉에 올라가서 내가 소나무가 되어서 나 혼자서 백설 눈이란 말이죠. 좀 이따 해석해 드릴 거예요. 눈이 세상에 눈이 다 덮여 있어도 나 혼자는 푸르게 놀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눈 덮여가지고 아무 소리 못한다 하더라도 나 혼자는 푸르게 난 뭐 할 거예요? 임금을 섬기게 놀아. 이 뜻이에요. 지조절개예요. 그죠? 지조절개예요. 다른 사람들 다 죽고 달을 다 눈에 묻혀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해도 나는 푸른색을 띠면서 임금님 잘못하셨어요. 임금님 뭐예요? 하면서 나는 임금님에 대한 지조절개, 임금님에 대한 충신이 되게 놀아. 이 뜻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잘 나오는 거죠. 그냥 살짝 보면은 아 자연 친화구나. 그쪽에서 혼자서 푸르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로 잘 나와요. 그죠? 근데 뭐가 보여요? 낙낙장송. 그럼 뭐예요? 지조절개예요. 지조절개예요. 이런 걸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가야 되는데 얘부터 갈게요. 5번이요. 수양산 바라보며 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가장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것들은 뭐가 있어요? 얘네들이 막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부터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그대로고요. 이제를 하나노라. 여러분 이제부터 외우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거 아니에요. 이제 백이숙제예요. 백이라는 애와 숙제예요. 이 이름이에요. 이름. 홈워크 이거 아닙니다. 백이라는 애와 숙제라는 애를 하노라. 한탄스러워하노라. 한탄스럽게 생각하노라. 한탄하노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탄한다. 백이숙제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나중에 고전소설 같은 거 보면은 나 이제를 따르련다 라고 나오든가 아니면 나는 백이숙제를 따라가련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가 누구냐? 우리나라 쪽으로 얘기하면 사육신이에요. 중국의 백이숙제가요. 기존 왕 중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왕권이 바뀐 거예요.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근데 얘네 둘이 어떻게 했느냐? 얘네 두 명 다 원래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얘네들한테 우리 조정에 들어와서 우리 일 좀 해줘 그랬더니 싫다고 말해요. 싫다고 하고 수양산에 들어갑니다. 수양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조절개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얘가 나오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고전소설에서 만약에 이런 게 나오냐? 나는 이제를 따르련다 라고 나왔어요. 나는 이제를 따르련다. 그럼 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난 지조절개를 지키련다. 나는 뭐 백이숙제를 따르고 싶다라는 건 나는 지조절개 지키겠다. 난 일편단심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는 최고봉의 사람들입니다. 충신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뒤에 한탄한대잖아요. 걔네를 보면서 비판한대요. 한탄하는 거야. 에휴 한탄 얘네 정말 잘못했어 라고 말한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다음이요. 굶주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굶주려 죽을지라도. 그 아래 해석들이 좀 나왔죠. 굶주려 죽을지라도 채미를 하겠는가. 채미 고사리를 하겠는가 캐겠는가. 고사리를 캐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얘네 뭐 했다고요? 고사리 캐먹었다고요. 고사리 캐먹다가 돌아가셨다고요. 그죠?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애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는 고사리도 안 캐먹을 거야 라고요. 나는 고사리도 얘네는 고사리라도 캐먹었지 나는 고사리도 안 캐먹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 다음이 나왔네요. 비록 푸세어 것인들 비록 풀이지만 그 누구 땅에서 났느냐. 그 누구 땅에서 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땅에서 났어요? 바뀐 왕의 땅에서 난 거잖아요. 왜 바뀐 왕이 그 땅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왕이니까 왕이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뀐 왕의 땅에서 나는 그 고사리 풀이지만 고사리조차도 나는 먹지 않고 그대로 죽어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백이숙제가 사람들이 막 정말 훌륭하다고 칭송하지만 아니야. 백이숙제도 정말 잘못됐어. 왜? 고사리 캐먹었지. 나는 백이숙제보다 더 큰 지조절개, 더 큰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조절개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막 고사리 나왔죠. 풀 나왔죠. 막 이렇죠? 그 다음에 산 나왔죠. 수양산 나오죠. 자연친화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연친화가 아닙니다. 자연친화가 아니라 지주절개를 뜻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게 또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유명하냐? 예. 그러면 중에서 고사리, 그 다음에 여기 푸세엇 것이니까 푸세라고 하는 거. 이네 세 가지 주시고요. 얘네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중의법입니다. 중의법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의법.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중의법 두 가지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무슨 말이냐? 수양산. 진짜 수양산에 올라가서 백이와 숙제가 고사리 캐먹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진짜 수양산의 뜻을 갖고도 있겠죠. 또 하나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1번 수양산. 수양산의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수양하면 뭐가 생각나셔야 되는데? 그렇죠.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을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양대군을 바라보면서 내가 백이와 숙제를 한탄하노라. 굶어 죽을지라도 내가 고사리를 캐겠는가. 고사리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요. 두 번째 의미로 고사리 낮은 직급이에요. 관리직이요. 다시요. 낮더라도 아무리 낮더라도 낮은 관리직이라도 내가 맡겠는가. 낮은 관리직이라도 맡겠는가. 나 안 맡을 거야. 아무 하찮은 거라도 나 안 할 거예요. 왜? 비록 풀이지만 비록 낮은 직급이지만 그 다음에 낮은 관리직이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낮은 관리직이지만 그 누가 주는 거예요? 수양대군. 세조가 된 수양대군이 주는 거잖아요. 나 안 하겠다 이 뜻이죠. 그쵸? 아주 조그만 저런 거 줘도 나 안 해. 왜? 수양대군이 주는 거 그런 것들 더러워서 안 해? 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얘네들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나무, 대나무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주절개를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의법을 가지고 있다. 중의법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래요. 얘가 가장 오래 걸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쭉쭉 갈 수 있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요.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가 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간밤에 불던 바람이요. 바람 불었어요. 바람도 불고 눈서리도 치고 안 좋아요. 지금 시기가. 바람도 불고 눈서리도 치고 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어떤 시련이나 고난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시련이나 고난이 막 오는 시기예요. 그랬을 때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 간다. 기울어 가는구나. 기울어 가는구나. 낙낙장송이라는 게 소나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소나무예요. 소나무는 뭐 상징한다고요? 지주절개. 그 다음에 소나무가 어떤 사람을 말한다고요? 충신이요. 그쵸? 충신들이요. 지주절개를 가진 사람들은 우린 충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충신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부는 시기예요. 너무 안 좋은 지금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충신들이 다 기울어가고 있어요. 충신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충신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이게 꽃이란 소리거든요. 못다 핀 꽃이야. 그러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유생들이에요. 유생들을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일러라고 하는 건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잘 보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무슨 얘기냐? 유생들이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20대 초반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이거 세조 때예요. 세조가 왕권으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람 불고 눈소리 치고 있는 시대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낙낙장송들이 다 기울어가요. 그러니까 큰 충신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막 사육시 이런 사람들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하물며 유생들. 말이 되냐 세조 물러가라 하는 유생들이요. 아무 힘도 없는 유생들이요. 근데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있는 애들이요. 걔네들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라는 거거든요. 얘네들조차 다 죽는 거죠. 그쵸? 그러면 시대가 얘를 갖다 얘기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런 시대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거. 충신들이 죽어가고 있고 유생들이 죽어가고 있는 시대를 한탄하기 때문에 지주절개겠죠, 여러분. 맞죠? 그래도 한탄하고 있다는 건 지조와 절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찬하는 거죠, 당연히. 지조 절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찬하는 게 첫 번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뭐도 될 수 있어요? 세조 일파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는 거. 그쵸? 사륙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세조예요, 세조.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세조 일파가
일파의 사륙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더라. 우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 이렇게 할게요. 바람 부정, 윤설이 부정. 부정적인 뜻들인 거죠. 얘네가. 부정적인 거 세모로 갈게요. 낙낙장송 동그라미. 꽃도 동그라미죠. 꽃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꽃도 긍정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죠? 다 죽여버리는 거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더라. 싹 숙청해버리는 거죠. 숙청이 싹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돌아가셨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저기 뭐라 그러죠? 제일 큰 형벌이 뭐예요? 능지처참이잖아요. 능지처참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지, 사지리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딱 자르는 것도 아니고 소 같은 걸로 끌어당겼잖아요, 여러분. 그 고통이 정말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몇 조각 내는 거예요? 네 조각 아니죠. 6조각이에요. 목을 쳐야죠. 맨 마지막에. 그죠? 그래서 사지에다가 몸통에다가 목을 치는 거죠. 6조각이에요. 그래서 나온 욕이 뭐예요? 육실월이에요. 그거 그 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근데 요즘 사람들 육실월이라는 단어 잘 안 써요, 여러분.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쓰시는 분에서 저런 육실월 그러면은 6조각을 낼 놈이라는 소리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어디 가서 쓰시더라고요. 쓰지 말라면 더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때 다 그렇게 능지처장 당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이에요. 이걸 보세요. 국하야 라고 나왔습니다. 쉽네요. 국하야. 국하 충신. 너는 어떻게 3월 충풍 다 보내고 3월달 봄 계절이죠. 봄이죠. 봄이라는 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날들. 좋은 어떤 시절 다 보내고 난목한천에 내 홀로 피었느냐. 난목한철 가을이라는 소리죠. 가을이라는 것은 안 좋은 부정적인 시절이요. 그쵸? 그래서 부정적 시절에 부정적인 어떤 시기에 너 홀로 피었느냐. 부정적인 시기에 홀로 피었으니까 충신이죠. 그죠? 아마도 오상고절을 고절 절개를 가진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끝. 그쵸? 절개를 가진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혼자서 저렇게 국화꽃이 이렇게 핀다는 거 너만이 절개를 가지고 있구나. 야, 너같이 되고 싶구나. 지조절개에 대한 예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끝났어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딱 빼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것들이 쉬운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눈마저 휘어진 대를 이 대자 좀 잘 보세요. 이거 좀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대가 뭐냐? 대나무. 눈을 마저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는가? 굽었다고 하는가? 여기서 굽었다, 굽었다고, 굽혀졌다고 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굽었다고 하는가? 구필 절개라면 눈 속에서 푸르겠는가? 여기요. 구필 절개라면 그게 눈 속에서 푸르겠는가? 아마도 절개를 가진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 제가 제일 잘 가리는 게 대나무를 제일 잘 그려요. 대나무요. 좀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제가 그림 솜씨가 호화찬란해요, 진짜.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손이 말을 안 들어요. 눈 내려요. 눈이 내리다 보니까 대나무 이렇게 있죠. 근데 불구하고 이 대나무가 어떻게 됐대요? 휘어졌대요, 옆으로. 눈 무게를 못 견뎌서 옆으로 약간 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죠. 눈마저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는가? 어이구, 저 굽혀서 대나무 저거 굽혀서 저 충신 저거 지금 제가 이제 더 이상 충신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 말하는 거예요. 굽힐 절개라면 눈 속에서 푸르겠는가? 대나무는 굽힌 게 아닌 거죠. 너무 눈의 무게가 무거워서 약간 옆으로 휘어진 거지 굽혔다는 거는 부러져야죠,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눈을 맞아서 휘어진 대나무는 충신인데 불구하고 걔네들이 푸르게 계속 푸른 것이다. 약간 옆으로 이렇게 휘어진 것뿐이지 굽힌 건 아니다. 부러진 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주절개를 계속 갖고 있다. 니네 욕하지 마. 니네 우리가 굽혀졌다고 욕하지 마. 우리는 절대로 굽힌 게 아니야. 우리는 약간 휘어진 것뿐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눈 안 좋은 거겠죠? 대 얘도 충신이란 얘기죠. 충신은 우리는 절대로 절개를 굽힌 게 아니다. 우리는 푸르른 절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세안고절을 가진 것은 저 대나무밖에 없을 것 같다. 대나무는 절대로 굽힌 게 아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잠깐 휘어졌을 뿐이다. 그리고 그 대나무만이 절개를 가지고 있다.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좀 정리해놓으면 슉슉슉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쵸?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이요. 네 번째 요거 가겠습니다. 다 왔죠?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 백설 눈이잖아요. 눈이 잦아진 보세요. 잦아진. 이 잦아진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더라고요. 눈이 없어진이에요. 잦다라고 해서 자주 오다가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해석하시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얘가 눈이 없어진이라는 뜻이에요. 눈이 없어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 눈이 없어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 구름이 험하게 있어요. 다음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 매화 누구 말하겠어요? 충신은 도대체 어딨어? 충신은 어딨어?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갈 곳 몰라 한대요. 그러면 얘가 뭐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죠. 뭐의 방황이에요? 화자의 방황. 화자의 방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자가 방황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눈이요. 매화나 국화나 소나무나 대나무를 힘들게 하는 게 눈이죠. 눈이 다 모였어요. 시련, 고난, 고통, 부정적 상황. 맞죠? 맞죠? 그런데 여기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백설이 없어진 곳에 구름이 많아서 험하다는 소리예요. 우리 고전에서의 구름은 무조건 안 좋아요. 우리 고전에서의 구름은 무조건 안 좋아요. 왜요? 해가 뭘 상징해요? 왕을 상징하죠. 해를 가리는 거 뭐예요? 구름이요. 간신 상징해요. 구름은 간신이에요. 오늘날의 현대시에서는 안 그러는데요. 옛날 고전에서의 구름은 다 간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얘 구름이라는 소리니까 얘가 간신이죠. 간신들이 험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어지니까? 눈이 없어지니까. 눈이 없어지다 보니까 간신들이 되게 험하게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눈은 뭐예요? 충신이에요. 얘가 눈이라고 하는 얘가 충신인 거예요. 충신들이 사라진 곳에 간신들이 많아지는구나 이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눈이라는 게 다 부정이거든요. 여기선 긍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잘 봐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얘 정말 잘 봐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눈 하면 다 부정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긍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충신이 없어진 골짜기에 간신들이 많아진다. 충신은 도대체 어디 가야 찾을 수 있을까? 왜요? 없잖아요. 지금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 피었는가?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한다. 충신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건 지주절개를 지키고 싶어서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요. 백설이라는 게 충신이라는 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머흐레라 라고 하는 요런 거 있죠? 머흐레라 험하구나. 요거는 어휘로 참 잘 나와요. 머흐레라 험하구나. 험하다는 건 많구나 라는 뜻이에요. 많구나 이런 뜻이에요. 됐고요. 5번 했고요. 6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 거아니. 이거 많이 들으셨죠?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 거아니. 복례산 제일봉의 제일봉. 이건 산 이름이고 제일봉 가장 높은 봉우리. 그쵸? 제일봉은 항상 가장 높은 봉우리. 지리상 제일봉, 어디 무슨 제일봉, 그쵸? 금관산 제일봉, 가장 높은 봉우리에 낙낙장송되어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낙낙장송 충신이죠. 충신이 되어서 나는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충신이 되어서 백설이 망공건할 때 여기 백설 다시 돌아갑니다. 이건 뭐예요? 눈이죠. 눈이라는 건 뭐예요? 시련고난이에요. 시련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련고난이에요. 여기선 다시.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신만 충신이라고요. 그래서 백설이 망건곤 얘만 하면 돼요. 만건곤 건곤이라는 게 온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세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만이라는 게 일만 만자 전체를 뜻하는 가득할 만자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온 세상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조금 붙여줘야지 의미가 조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독약청청하리라. 혼자 푸르겠노라. 그렇죠? 혼자 푸르겠다. 푸르겠다. 그러면 혼자 푸르겠다는 것은
내가 뭘 가져가겠다? 지주절개를 가져가겠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온 세상이 안 좋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간신으로 덮여있다 하더라도 여긴 시련 혹은 간신 이런 것들이겠죠. 시련과 간신으로 온 세상이 덮여있다 하더라도 나는 충신의 역할을 하겠노라. 그쵸? 이렇게요. 뽑아내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쵸? 이 6가지만 하시면은 지주절개 부분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주절개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요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해드릴 거예요. 요런 단어 나오면 지주절개예요. 요런 단어 나오면 맥수지탄이에요. 요런 단어 나오면 뭐예요? 이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없는 것도 있어요. 제일 어려운 자연친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랬을 때 어디를 보느냐? 초장, 중장, 종장에서 종장 부분을 봐가지고요. 자연친화는 약간 왕따예요. 아무도 없고 자연하고 친구면은 이거예요. 달 너만이 내 친구다. 자연친화예요. 뭔지 아시겠죠? 물 너만이 내 친구다. 이거는 자연친화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로 우리가 해가지고 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4시간에 걸쳐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처럼 갑니다. 1교시는 어휘 가고 2, 3교시는 어법 갑니다. 그 다음에 어법 부분 같은 경우에서 명사 이런 것 쪽으로 우리가 좀 가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4교시는 문학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제가 매일매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